세금, 수조 원이 투입된 거대한 건축물,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도시, 화려한 설계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프로젝트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자본과 시간을 들인 건축물들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화려하게 태어났지만 끝내 버려지고 잊힌 건축 역사상 가장 실패한 프로젝트 7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건물은 완공도 되지 못한 채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고, 어떤 도시는 단 한 명의 주민도 살지 않은 채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수많은 도시와 건축물들 역시 미래의 흉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프로젝트들이 그런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7위는 말레이시아의 포레스트 시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중국 부동산 대기업인 컨트리 가든이 주도해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 해협의 인공섬에 미래형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됐습니다. 친환경과 스마트 시티, 무탄소 도시를 내세우며 1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고, 약 70만 명의 거주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하지만 이곳은 결국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개발이었기에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판매되었고, 현지인들이 접근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쌌죠. 두 번째는 정치 외교적 변수로 중국의 자본이 대거 투입되었지만,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제약을 두기 시작하면서 분양은 급격히 위축되었죠. 게다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면서 해외 투자는 사실상 끊겼고 건설도 중단됐습니다. 현재 포레스트 시티는 거대한 홍보물과 텅 빈 건물들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도시에 수조 원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를 넘어 현대 도시 개발의 경고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6위는) 중국의 로터스 리버사이드 단지입니다. 이곳은 빠르게 성장하는 상하이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에 계획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고급 주거지를 표방하며 총 11개 동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이 단지는 2009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믿기 어려운 사건으로 악명 높아졌는데요. 건설 중이던 13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완전히 통째로 옆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마치 블록을 눕힌 듯한 형태였죠. 놀랍게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쓰러진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 공사였습니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 공사를 강행했고, 파낸 흙을 건물 반대편에 쌓아 무게균형을 잃게 만든 것이죠. 게다가 토양이 연약한 곳이었음에도 집안 안전성 조사나 구조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단지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프로젝트는 큰 타격을 입게 되죠. 로터스 리버사이드 단지는 급속한 도시개발과 무리한 공사 진행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5위는 북한의 유경 호텔입니다. 높이 330m, 105층 규모로 설계된 이 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자 가장 논란이 많은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프로젝트는 1987년 북한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과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시작한 대형 사업이었죠. 당시 김일성 정권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이 대규모 건축을 추진했는데요. 특히 1989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맞춰 개장을 목표로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와 북한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고 건물은 16년 넘게 외형만 완성된 채 방치되었죠. 이에 따라 유경 호텔은 오랫동안 세계 최대의 미완성 건물, 유령 호텔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2008년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외관 공사를 도우며 재건해 불씨가 다시 살아났지만 내부는 여전히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죠.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호텔 내부는 기초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층들이 많고 실제 투숙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도한 정치적 상징성, 경제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설계, 그리고 기술 부족까지 겹치며 유경 호텔은 건축 역사상 가장 실패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4위는) 그리스의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2004년 그리스는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라는 자긍심을 안고 약 1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아테네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위해 30개 이상의 경기장을 새로 짓거나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죠. 당시엔 국가의 위상 회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성공적인 투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했는데요. 경기장 대부분이 사후 활용 계획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상태였고 경기장 유지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일부 시설은 아예 폐쇄되거나 철거되었고 나머지는 철조망에 둘러싸인 채 버려져 지금은 녹슬고 잡초가 무성한 유령 경기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실패는 단순히 건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막대한 적자는 그리스 재정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고 국민 세금으로 메운 그 대가는 국가 부채 증가와 긴축 재정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단기적 명예를 위한 과도한 투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계획 부재가 만들어낸 이 비극은 오늘날 올림픽 저주라는 용어까지 낳게 했죠. (3위는)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입니다. 2005년 미얀마 정부는 수도를 양곤에서 약 300km 떨어진 내륙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도시가 바로 네피도인데요. 정부는 이곳을 행정과 군사 중심의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거대한 정부청사와 병원, 공항, 골프장, 쇼핑몰까지 모든 인프라를 야심차게 갖췄습니다. 특히 20차선 이상에 달하는 넓은 도로는 전쟁 시 전투기 이착륙을 위한 용도라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규모와는 달리 이 도시는 철저히 사람이 없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리적 위치의 고립과 생활 인프라의 미비, 너무 비싼 집값, 정치적 통제 등으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렵고 사회 기반 시설과 민간 경제 활동이 부족하다 보니 사람들은 여전히 구수도인 양곤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엄청난 건설 비용은 국민의 복지보다 정권 안정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결국 네피도는 정부만 존재하는 도심, 활기 없는 거대 공간으로 남아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독재 정권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위는) 태국의 엘리시움 스카이 호텔입니다. 태국 방콕 중심가 수쿠밋 거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정체불명의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엘리시움 스카이 호텔이라는 이름의 고급 호텔 프로젝트였죠. 총 60층 규모 고급 펜트하우스와 루프탑 수영장까지 갖춘 초호화 복합 건물로 관광과 부동산 열풍에 힘입어 2014년경 야심차게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는데요. 투자금 조달이 계속 지연됐고 2015년부터는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건물은 미완공 상태로 방치되기 시작했죠. 여기에 태국 경제의 침체와 외국인 투자자 이탈, 그리고 인근 개발 제한 규제까지 겹치면서 회생 가능성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외벽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채 철근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는 도심 속 흉물로 불립니다. 관광 명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죠. 야심찬 꿈으로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계획과 자금 운용 없이 진행된 프로젝트의 말로는 이렇게 허무했습니다. (1위는) 알제리의 오란 공항입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알제리 제2의 도시 오란에 위치한 이 공항은 2022년 대규모 확장 공사를 마치고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연간 35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최신 자동화 시스템과 친환경 기술까지 도입하며 미래형 공항으로 불렸죠. 건설 비용만 약 2억 달러에 달했는데 하지만 개항 이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 이용객 수는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넓은 터미널은 텅 빈 채 운영되고 있죠. 이는 과도한 수요 예측과 부족한 국제 노선 그리고 알제리 관광산업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주변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공항 접근성은 매우 떨어졌고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죠. 결국 이 거대한 공항은 지나치게 앞서간 계획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의 결과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활용을 하지 못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